가슴속 꼭꼭 숨겨둔 그때 그 이별. 오늘 프리한 식구의 이별 노래와 함께 남몰래 살짝 꺼내보아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효리의 이별이 탄생시킨 노래. 네, 요즘 이분 떠올리면 가수가 아니면 배우인가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친구인데요. 헐리우드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기찬 아, 씨. 이기찬 씨. 네. 할리우드를 진출했어요? 네, 아니, 배우가 됐다고? 아니 모르셨어요? 원래 예전에 단막극도 많이 했고요. 아,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꿈이었대요. 저도 몰랐었는데. 진짜. 이기찬 씨는 감기. 플리즈.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01년 5집에 수록된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이 노래 명곡이지. 난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넌 그렇게 멀어져만 가고. 이기찬 씨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곡 중에 하나죠. 다시 들어도 좋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음원이 아니라 MP3에 수록을 많이 했었던. 네. 그런데 이 곡이요 네.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속일대로 유명한 이효리 씨의 지분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이효리 씨랑 관련이 있어요? 때는 2001년이었고요. 당시에 박진영 씨가 이기찬 씨 앨범을 프로듀싱을 맡고 있었는데 좀 잘 안 풀리고 작업이 좀 계속 밀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오빠, 우리 연극 보러 가자. 머리도 좀 식히고 나와. 뭐야? 박진영 씨가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그때 본 연극이 바로 지금 이 백설공주를 사랑한 일곱 난쟁이입니다. 사연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술자리에서 이효리 씨의 그 이루어지지 못한 이별 이야기까지 딱 듣게 됐는데 그때 이 박진영 씨가 이별 사연 듣고 곡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영감이 왔구나. 네. 멀어져만 가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 네. 뮤직비디오도 딱 그 연극을 담아서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랬군요.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한번 사랑은 가고. 듣자마자 눈물 또르르 이별 노래 19, 17위 공개합니다. 헤어진 이들을 위한 이별 치유송. 이별의 상처가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노래입니다. 노래하는 음유신으로 불리는 하림 씨의 2004년 2집 수록곡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하림 씨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출국. 출국. 네. 원해.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현무 씨도 전현무 씨의 장르가 있어요. 아, 있어요. 비음화 시키죠. 음반 내실 생각 없으세요? 있어요. 놀란 거 봐.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자, 이 곡은요, 일명 프로 이별러들 사이에서 체했을 땐 소화제, 이별했을 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고 통할 만큼 이별 치유곡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별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이별자들이 딱 듣고 싶은 말들로 채워진 이 가사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오히려 그 후회는 멜로디가 너무 밝아서 더 가슴 아픈 역설적이죠.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막 이별한 친구들 있으면 술 먹다가 노래방 가면 저희는 꼭 제 친구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언젠가. 걔 앉혀놓고 우리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면서 불러줬던 기억이 나요. 힘내라, 다른 사랑이 네. 온다. 그 노래에 힘을 얻고 바로 정신을 잡죠. 아, 그런 거구나. 이대로 흘러가. 공일오비의 텅 빈 거리에서 또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이렇게 눈물샘 자극하는 이별송 메이커. 가요계 이별 노래 장인, 바로 윤종신 씨입니다. 우리 이 기자의 노래 중에도 윤종신 씨가 만든 노래가 있죠? 네, 저는 스치듯 안녕. 스치듯 안녕.
덩그러니. 두 곡이 윤종신 씨의 작사곡인데 특히 스치듯 안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헤어졌다가 어느 길을 걷다가 마주칠 일을 한 번쯤은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에 마음 무너지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별 노래 중에 그 정점을 찍은 곡이 있는데요. 윤종신 씨 소속사의 음악 플랫폼을 통해 발표한 존니. 솔직히 견디기 이 노래가 2017년 노래지만 사실 멜로디만 들었을 때는 90년대 가요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좋겠어 아프다 그리고 이별한 남자의 미련 또 아픔을 더해져서 윤종신 씨의 어떤 그 윤종신 표 그런 특유의 가사가 더해져서요. 많은 남성의 사랑을 받은 존니. 그런데 존니가 처음부터 확 주목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6월 발표 당시에는 메롱 음악 주간 차트 100위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랬나? 처음에. 그런데 인터넷 콘텐츠 채널 딩비와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K본부 음악 프로에서 윤종신 씨가 존니를 열창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면서 두 달 뒤인 8월 국내 8개 음악 차트 올킬 역주행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경쟁하던 노래들이 누구냐? 누구? 워너원과 선미였습니다. 와, 얼마만이야.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을 울린 그의 노래들. 이별 노래 장인 윤종신 씨가 있기에 우리도 참 좋습니다. 원래 나의 기적이 짝사랑남의 셀프 이별송. 짝사랑남의 사랑에 찌질함 한 무더기를 더 투척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노래 띄워드리고 싶네요. 사랑해줘요 4인조 남성그룹 원티드 출신인 가수 하동균 씨가 2006년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그녀를 사랑해줘요. 명곡이에요. 네. 네. 그녀를 함부로 다룰 이 노래는 남심을 대표하는 찌질송에 거의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 짝사랑러들의 마음을 흔들다 보니 아주 그냥 철썩철썩 때려줍니다. 자, 짝사랑을 하는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시 그녀를 사랑해줘야는요. 제목대로 짝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며 차마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즉 혼자만의 셀프 이별을 맞이하는 짠한 이별송이라겠죠.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찌질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요? 아 그래요? 기회송이다. 아,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그 남자는 분명히 이 여자를 슬프게 할 일이 생길 거예요. 오, 옆에서 계속 보듬어주고 또 연애 상담 해주다가 마음이 오. 열릴 것 같아요. 묘작한 경험담. 아니, 왜냐면 이런 발상은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상상인데. 제가 그 마당발이에요. 친구도 많고. 네. 네. 갑자기 마당발이요. 또 라디오 DJ 오래 하고 이러니까 사연도 많이 많고. 사연이 예. 많지. 정말 각양각색의 사연이 많이 오는군요. 실제로요. 짝사랑하는 남자들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대변을 해서 2006년 T사 노래방기 기준 무려 88만 번 이상 선곡이 되면서 당시 남성 노래방 이용자 애창곡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자들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방 대통령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버즈랑 플라워. 무조건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하여튼 막 다 이거 하고 고유진 씨 다 따라하고. 맞아. 자, 그리고 이 노래에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은 하동균 씨 전에 박효신 씨가 부를 뻔했던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먼저 들은 박효신 씨가 새 음반에 수록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사정이 좀 생기면서 결국 하동균 씨의 곡이 된 거라고 하네요. 둘이 한 이별만 아픈 건 아니에요. 한 남자의 가슴 찢어지는 혼자만의 이별송. 그녀를 사랑해줘요 였습니다. 기자님들, 90년대 유행했던 발라드를 관통하는 소재. 바로 연인의 죽음. 이지훈의 왜 하늘은,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
연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재로 하는 발라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질 연인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발매된 김돈규 씨의 1집 타이틀곡 나만의 슬픔. 진짜 많이 부를까요? 그녀를 만나서 내게 묻거든 그저는 잘 있다고 대답해줘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차트를 점령. 1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공이로비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죽음을 앞둔 어느 사형수의 편지가 노래의 영감이 됐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네, 기억나시는구나. 요거 그래서 팩트입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가사를 썼던 강은경 작사가님께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호. 사형수의 편지와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낭설. 아, 그래요? 김동규 씨는 2000년 3집 앨범 단 이후에 성대 결절이 심해져서 잠시 가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거의 18년 만에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김돈규표 명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기대된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김동규 씨가 나만의 슬픔을 부르기 2년 전인 1994년 공이로비의 객원 보컬이었을 때 부른 명곡이 있습니다. 귀에 착착 감기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노래 슬픈 인연. 이 곡은요, 당시 유행했던 기계음은 다 빼버렸고요. 피아노 멜로디와 점점 웅장해지는 클래식한 연주. 그 활용정정을 찍은 게 바로 김동규 씨의 감성 보컬. 잘 아시잖아요, 이 노래. 아, 그럼요. 네. 저희 때는 많이 듣던 노래죠. 그렇죠. 이 슬픈 인연의 원곡은 빙글빙글, 영원한 친구 등의 댄스 뮤직으로 80년대 한국의 마돈나로 불린 나미 씨가 1985년에 발표한 4집 앨범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다시 올 거야. 아우, 세상에.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이 느낌은 나미 씨만 소화할 수 있는 감성이에요. 나의 곁으로 이 시대의 가수분들은 좀 압도적인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계셔서 맞아요. 어떤 감성을 뛰어넘는 그런 진함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가수의 노래, 목소리도 노래지만 이 반주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노래 느낌이 참 다르네요. 반주만 들어도 그냥 시대 그 시대로 유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천일. 약 3년간의 치열했던 사랑의 파편을 고스란히 옮겨 담은 이 천일 동안은요. 이승환 씨가 직접 작사를 했는데요. 가사를 쓴 시간은 단 30분.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사는 딱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졌지만요. 자, 명품 발라더 김동률 씨가 작곡을 맡았는데 이승환 씨는 녹음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퀸시 존스, 마이클 잭슨 등의 팝 거장들과 작업한 전설적인 드러머 존 로빈슨과 셀린 디온, 또 에릭 클랩튼과 음반 작업에 참여한 천재 기타리스트 마이클 톰슨 등 세계적인 거장 세션들과 함께 명품 발라드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 음반 제작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음향, 언제나 녹음. 저렇게 승환이 오빠가 음반 만들러 미국 가시면 저 같은 가수들이 몇 곡 따라 붙여가지고 거기서 세션을 옆에서 곁다리를 해오고 좀 이랬어요. 아,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해주니까. 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약간 1+1으로 네, 했던 거죠. 체류비나 이런 거 들지 않고 네. 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네. 자, 비록 30분 만에 쓰인 가사지만 20년이 지나도록 가슴 한 켠을 저리게 만드는 부르의 발라드 명곡 천일 동안이었습니다. 또 많이 울던 당신